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주말 아침 방송 일부 전우책입니다. 선거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거가 목전에 있는 겁니다. 금요일 아침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건 13일 전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헤드라인을 두고 정치부장과 편집국장이 오래 고민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 나라의 내일,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이대로 외관적 평등에 치중해서 결과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사회로 갈 것인가, 결국 이번 선거가 결정합니다. 한 나라가 융성하려면 수많은 고비가 있지만 이번 선거야말로 가장 큰 고비입니다. 바로 그 고비에서 치르는 선거죠. 그래서 두 진영 간의 싸움은 단지 진영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 아니라 전체 국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양 진영의 진면목, 맨 얼굴을 보여주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반대 진영에 있는 자들의 진면목을 잘 아실 테니까 후한무치함에 놀랐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낯이 뜨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작년 여름부터 부쩍 자주 등장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바로 이 내로남불이 그것입니다. 조국의 아들, 딸, 입시 비리가 그렇죠. 그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하면 일가가 폐가망신을 할 엄청난 비리인데 그들이 하면 제도 탓이 됩니다. 문 대통령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제도 탓이다. 그래서 정시 비중을 늘리자. 저도 정시 비중을 늘리는데 동의하지만 조국 비리가 제도 탓이라는 것은 부인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는 그들이 하면 별것 아닌 정치판의 일로 치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곧장 권력의 탄핵으로 비화가 됐을 겁니다.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전염병 초기 대응을 잘못한 건 천하가 다 아는데도 그들은 지금 의료진의 노력으로 근근히 진정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높은 공동체 의식의 공을 전부 자신들의 취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는 의료진 한 명이 돌아가셨더군요. 감염병 환자에게서 감염이 된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든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을 지킨다입니다. 경제 실정과 조국 사태에 포커스를 맞춘 통합당의 바꾸야 산다는 것과 어느 쪽이 호소력이 돼 있을까요? 국민을 지킨다, 바꾸야 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새는 두 날개의 날개로 난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두 날개입니까? 아마 이 대표의 두 날개는 그런 모양입니다. 만약 이해찬 대표 말대로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승리를 한다면 대통령이라는 왼쪽 날개 위에 큼지막한 날개가 하나 더 솟아나는 것이니 대한민국이라는 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으로만 계속 돌다가 끝내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날개로 나는 새가 되려면 다음 의회는 대통령이라는 새의 왼쪽에 붙은 날개에 맞춰서 이를 견제하는 오른쪽 바람을 일으킬 오른쪽 날개, 통합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해야 합니다. 이에 맞선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은 전국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은 우리나라가 간직해온 모든 질서가 파괴된 3년이다. 그 뒤에 김 위원장은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되지도 않는 묘한 고호를 세웠지만 일자리, 경제 성장 등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런데 솔직히 그들이 이념에 사로잡혀 버린 일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여러 일들은 이념으로 포장만 했죠. 대부분 그 일들이 진짜 목적은 끼리끼리 챙기고 나눠 먹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태양광 사업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념을 내세우다 보니 그쪽 진영의 도구마에 묶여 한 발도 나갈 수 없었죠. 이 나라가 급격하게 침체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반대 진영에 있는 자들이 하는 거대 담론들을 그래서 정오합니다. 예컨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좌파가 늘 하는 이 말을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했죠. 저는 TV조선 메인뉴스 앵커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날
그 마지막 멘트에서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 말은 이른바 친문 진보 진영 안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제 말처럼 그런 거대 담론은 자신들이 진영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마지막 앵커 멘트에서 제가 한 경고는 이렇습니다. 국가 채무를 매년 몇십 조씩 늘리면서 미래 세대에게 이 빚을 무엇 때문에 진 것이라고 할 것인가. 분배 정의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을 넘어서는 분배는 불가능하다. 성취 동기를 꺾는 결과적 평등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했죠. 결국 제 예언대로 이 나라는 급전직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얄팍한 캐치프레이즈로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킨다고요?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는 게 아닙니까?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들을 지킨 것이 누구입니까? 참 기가 막히는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게 먹히는 게 또 선거이죠. 그래서인지 여당과 친여당 세력은 이제 노골적입니다. 지금 여권은 조국을 옹호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터뜨린 채널A 법조 출입기자 사건이 그렇죠. 채널A 기자가 구속된 이철이라는 사기꾼의 대리인이라는 지 모 씨를 통해 유시민 관련 사실을 취재하려다가 불거진 사건입니다. 지 모 씨는 알고 보니 그쪽 진영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지금 여권은 이를 검은 유착으로 몰아가면서 윤석열 공격에 여념이 없습니다. 강성 친문의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후보는 내놓고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죠. 반면 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후보의 말처럼 조광조 같은 개혁가로서 검찰과 언론의 공격에 당한 억울한 희생양이 됐습니다. 참 희생양 치고는 온갖 비리에 찌든 희생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이 먹혀드는 게 선거입니다.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한 말씀을 했더군요. 이 정권은 국가 경영 능력도 염치도 없으며 법도 잘 안 지키는 무능, 무치, 무법의 사무정권이다. 어제 조선일보는 아주 재밌는 기사를 냈습니다.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두 사진이 실렸습니다. 통합당 사진이야 기껏 옷을 바꾸고 입는, 그리고 옷을 거꾸로 뒤집어 입는 그런 사진이니까 나중에 다시 평가할 기회가 있겠죠. 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일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공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우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선관위는 모 정당, 그러니까 어머니 정당과 위성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두 정당은 완전 다른 정당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선대위를 꾸리되 출정식만 함께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 출정식엔 민주당의 얼굴인 이낙연, 이해찬 두 분은 물론 우이종, 최백은 두 더불어시민당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서 불거졌습니다. 출정식이 열린 국회에 푸른색 쌍둥이 버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아마 그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한 대는 민주당, 한 대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적힌 작은 글자 외엔 국민을 지킵니다 라는 구호부터 1과 5 두 숫자가 큼지막하게 그려진 것까지 똑같습니다. 이건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죠. 민주당의 차량에 더불어시민당 번호인 5번을 큼지막하게 썼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차에는 민주당 번호인 1번이 앞에 큼지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왼편의 1과 오른편의 5는 선거일인 15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국민을 농락하는 겁니까? 결국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버스의 한 래핑 디자인을 바꾸겠다고 했군요. 솔직히 지금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건 열린민주당 때문이죠. 민주당 차량에 5번이라고 큰 유명하게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동지란 걸 부인할 수는 없을 테지만 강성 친문 친조국을 내세우면서 그쪽 지지가 계속 올라가니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를 사실상 총지휘하다시피 해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더군요.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인지 깊이 살펴보고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쉽게 말하면 열린민주당이 강성친문 그리고 친노무현을 계속 내세우니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으로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 향방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변수는 전염병입니다. 아마 양당에서도 이 점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팬데믹이 아니라는 WHO의 말을 믿었든지 느긋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던 미국은 졸지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됐죠. 실업률은 4.4%로 급등을 하며 10년 만에 최악의 고용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가 더욱 번져서 4월은 더 악화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지금 그 여파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칠 겁니다. 우리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니까 말입니다. 당장 우리 경제가 서민경제 자영업자의 위기에서 대기업의 위기로 파장이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우리 금융시장도 늘뛰기를 계속하다가 이젠 바닥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선거일까지 계속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집단 감염 사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문가들은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거 자체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죠. 기저질환이 많은 노령층은 특히 대인 접촉을 꺼리는 형편인데 노령층 지지가 많은 통합당은 그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선거일까지 남은 12일간 아직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양당 선거를 지휘하는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이 후보자들의 말실수는 선거판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2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창밖은 완연한 봄 기운이 퍼지고 있는 4월입니다. 지금까지 지른책이었습니다.